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수비급 제29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덩치가 큰 건물들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다중주택 혹은 근생 빌딩 같은 건물들을 바라볼 때 도대체 어떻게 가격이 매겨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격을 산출하는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것이고, 또 아울러서 영등포구 신길동의 다중주택 한 곳, 그리고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대 주택 한 곳 현장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서울전화 02523-9440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건물 가격 산출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대표적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방법은 우선 복성식 평가 방법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 혹은 원가법이라고도 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개념은 토지 가격과 함께 건물의 잔존 가치를 따져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로 연식이 좀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평가할 때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근간은 전체 매매가 중에서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만큼 되는지를 따져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연식이 오래됐을 경우에는 증축이라든지 리모델링 혹은 다 부수고 신축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토지 가격이 매매 가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수록 유리한 가격이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 방법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은 토지 가격을 구할 때는 개별 공시지가를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랑 비교를 해보셔야 될 텐데, 통상적으로 실거래가의 약 60% 정도에서 개별 공시지가가 잡힙니다. 따라서 산식에 의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60%, 0.6이 되겠죠. 0.6으로 나누면 실거래가가 나온다라고 통상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0.6이라는 숫자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그 자료를 좀 조회해 보시고서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지, 이 60% 기준에서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지 실제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많은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잡으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토지 가격을 먼저 구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건물 가격을 산출을 해보셔야 되겠죠. 건물 가격은 전체 연면적에 그리고 3.3제곱미터당 공사비를 곱해보시면 이 건물의 가치를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통상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평당 가격이죠. 평당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라든지 IBS 같은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있죠. 그런 추가적인 시스템이 들어갈 경우에는 400만 원에 가깝다라고 계산에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놓고 한번 살펴보자면, 방송에서 소개됐던 건물입니다. 강남구 역삼동의 근생 빌딩이 되겠고, 대지 면적이 194제곱미터, 약 59평이 되겠죠. 그리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492제곱미터, 149평, 150평 정도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매매가 27억 원에 책정이 되었었는데요. 이 27억 원이라는 가격이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를 복성식 평가법에 의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1997년도에 지어진 연식이 좀 된 건물이라는 점이 중요하겠죠. 일단 토지 가격을 살펴보기 위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개별 공시지가라고 치면 누구라도 조회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삼동에 실제 지번을 입력하게 되시면 가장 최근 쪽 2016년도에 그 해당 지번의 개별 공시지가가 932만 5천 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 932만 5천 원에 3.3을 곱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표시되는 가격은 1제곱미터당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3을 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앞에서 기준으로 삼는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죠. 0.6, 60%로 나누어 보면은 평당 5,100만 원이 넘는 가격이 잡히고 있습니다. 실제 역삼동의 3종 일반 주거지가 실거래가로 이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 가격을 그대로 대입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앞에서 계산한 토지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평당 5,100만 원에 이번 매물이 59평이었죠. 59를 곱하게 되면은 약 30억 원이 토지 가격으로 잡히게 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건물 가격을 계산을 해보자면은 연식이 좀 오래된 건물이니까 공사비는 한 350만 원만 잡아보겠습니다. 연면적이 149평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산식이 들어가는데요. 1997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내용 연수가 지나갔다라는 것을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 수명, 철근 콘크리트조의 그 전체 수명 40년에서 그만큼 지나간 횟수 19년을 제한 나머지 잔존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내용 연수 21년, 이렇게 해서 구해지는 것이 2억 7천만 원이 건물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토지 가격 30억 원과 건물 가격 2억 7천만 원을 더한 것이 적정 가격, 이론적인 적정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합계했을 때 32억 7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매물의 가격은, 시장에 나왔던 가격은 27억 원이었죠.
이론적인 가격보다 실제 시장 가격이 훨씬 쌉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은 투자 판단을 할 때 당연히 사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실제 거래가 되었던 그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수익률을 기초로 한 가치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좀 최근에 만들어진 건물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유용한 방법이다라고 성격을 좀 구분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가장 밑에 줄에 있는 연간 임대료 나누기 0.04, 4%입니다. 연간 임대료 나누기 4% 플러스 보증금은 매매가, 적정 매매가라고 표시를 해야 되겠죠. 적정 매매가, 이걸 하나의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간 임대료를 투자 금액, 내가 투자한 금액으로 나누면 그것이 수익률로 잡히겠죠. 그때 수익률의 기준은 4%로 잡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30억 원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 이 수익률은 약 4%를 기준으로 4%보다 높으면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것이고 4% 아래면 수익률이 좀 부족한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연간 임대료를 수익률로 나누게 되면 이것이 투자 금액으로 잡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식, 투자 금액은 매매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현재 깔려있는 보증금을 빼면 그것이 내가 실제 지불해야 되는 투자 금액이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그럼 대출금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산정할 때 대출 금액은 집어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에 따라서 대출 금액을 천차만별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보수적으로 건물 자체가 갖고 있는 수익률을 평가할 때는 대출 금액은 제외하고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자 금액이 잡힙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간 임대료 나누기 0.04, 위의 산식에서 연간 임대료 나누기 수익률이죠. 이것이고 투자 금액이 되는 것이고, 자, 이 등식에 대입이 되는 것이죠. 투자 금액은 매매가 빼기 보증금. 산수 시간에 배우셨죠. 등호에서 반대편으로 넘길 때 이 부호가 바뀌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간 임대료 나누기 0.04, 이 투자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적정 매매가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이 산식만 마지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사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근생 빌딩이었습니다. 2014년 준공됐으니까 최근의 건물이죠. 따라서 수익률을 기초로 한 평가 방법이 맞겠습니다. 보증금은 1억 원이었고 월 임대료가 1,6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온 매매가는 40억 원이었는데요. 이것을 기초로 계산을 해보시면, 자, 연간 임대료 나누기 4%, 0.04, 그리고 보증금은 적정 가격, 이 공식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월 임대료가 1,6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연간 임대료 곱하기 12를 하면 1억 9,200만 원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기준이 되는 수익률 4%, 0.04로 나눈 다음에 보증금 1억 원을 더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정된 적정 가격이 49억 원이 나옵니다. 수익률을 기초로 한 적정 가격이 49억 원이 나오는데요. 근데 실제 시장에 나온 매매가는 40억 원이었다는 거죠. 약 9억 원 정도가 더 싸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거래가 됐습니다. 아마 제 방송을 좀 꾸준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대치동의 학원으로 구성이 된 건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거래가 된 것입니다. 방송에서는 정해진 포맷 때문에 개발 호재라든지 입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지만 실제 마지막 판단의 순간에는 이러한 요소들로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